어머니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셨는지 아세요? 아버지 없이 자란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세요? 다른 아이들은 다 할아버지가 있는데 저만 없어서 얼마나 서러웠는지. 재민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직도 외할아버지 이야기만 나오면 울어요. 그때의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다고요. 이만석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정희가 아직도 울어? 내 외할아버지가 저를 거부했던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하세요. 재민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였어요. 그날 어머니가 얼마나 절망했는지 아세요?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사랑합니다. 2035년 11월 충북 괴산 깊은 산속 국가생활복무재활교육센터 입구에 선 이만석은 가방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74세의 나이에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죠. 딸과의 갈등으로 집에서의 외로움이 견딜 수 없었거든요. 어서 오십시오. 이곳은 사회 고립 중년 노년층을 위한 공동체 복귀 훈련 시설입니다. 접수 담당자가 친절하게 설명했어요. 군대는 아니지만 군대식 구보, 기상 나팔, 소대장 마이너스 분대원 체계로 운영됩니다. 60세부터 75세까지 자원 입소하신 분들이 함께 생활하시면서 공동체 적응 훈련을 받으시게 됩니다. 이만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도 변화가 필요해서 왔으니까요. 전직 교도관 출신답게 규칙적인 생활이 그리웠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이 나이에 뭐 하는 짓인가 싶기도 했죠. 생활관에 들어서니 비슷한 연령대의 남성들이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새로 오신 분이네요. 한 입소자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이만석도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어요. 오랜만에 사람들과 함께 지내려니 어색했거든요. 오후 3시 첫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됐습니다. 젊은 남자가 들어오더니 자기소개를 했어요. 안녕하십시오. 강재민 소대장입니다. 28세, 저녁 후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교관을 맡고 있습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청년이었죠. 재민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곳은 요양형 군기 훈련소 개념입니다. 실제 군대는 아니지만 명령 복종, 단체 행동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 게 목표입니다. 20대부터 30대 전역 군인 출신 교관들이 여러분을 지도할 예정이에요. 이만석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길이니까요. 하지만 젊은 소대장이 설명하는 규칙들을 듣다 보니 조금씩 답답해졌어요. 취침 시간은 밤 10시, 기상은 새벽 6시입니다. 개인 행동은 최소화하고 단체 행동을 우선으로 해주십시오. 질문 있으십니까? 재민이 물었어요. 이만석이 손을 들었습니다. 소대장님, 우리가 여기 자원에서 온 건 맞지만 너무 경직된 건 아닌가요? 재민이 당황하며 답했어요. 효율적인 훈련을 위해서입니다. 규율이 있어야 공동체가 형성되거든요. 이만석이 다시 말했습니다. 나도 교도관 출신이라 규율의 중요성은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수가 아니라 자원 입소자 아닙니까? 다른 입소자들이 웅성거렸어요. 재민은 침착하게 대답했죠. 물론입니다. 하지만 명확한 체계가 있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첫 저녁 식사 시간, 이만석은 다른 입소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소대장님이 참 젊으시네요. 그러게 말이야.
우리보다 손자뻘인데 이만석도 동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죠. 저 청년도 나름대로 책임감을 갖고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너무했나? 밤 10시 소등 시간. 이만석은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왔지? 딸과의 갈등, 손자와의 단절된 관계가 떠올랐어요. 변화하고 싶어서 온 거였죠. 하지만 젊은 소대장과의 첫 만남에서 느낀 미묘한 감정은 뭘까요? 다음 날 아침 기상 나팔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만석은 몸을 일으키며 고혈압 약을 먹었어요. 어젯밤 잠을 설쳤거든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니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훈련 첫날입니다. 강재민 소대장이 운동장에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먼저 개인별 면담을 진행하겠습니다. 한 분씩 사무실로 오십시오. 이만석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니 재민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앉으십시오. 개인 상황을 파악해서 맞춤형 훈련을 계획하려고 합니다. 성함이 이만석이시군요. 재민이 명단을 보며 말했어요. 그 순간 재민의 손이 잠깐 멈춘 거예요. 바로 어머니가 수없이 말해준 그 이름이었거든요. 외할아버지의 이름 이만석. 재민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어머니로부터 들은 모든 이야기가 떠올랐거든요. 자신을 거부했던 외할아버지의 이야기 말이에요. 혹시 가족 관계에 문제가 있으신가요? 재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만석은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딸과 좀 멀어져 있습니다. 손자도 오래 못 봤고요. 재민의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었어요. 손자분이 몇 살이신가요? 28 정도 됐을 겁니다. 이만석이 답했어요. 재민과 똑같은 나이였습니다. 어떤 이유로 멀어지게 되셨나요? 재민이 물었어요.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하려 애썼지만 속으론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만석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고집이 세서 그랬습니다. 딸의 연애를 반대했거든요. 그 남자가 예술가 지망생이었는데 돈도 없고 미래도 불투명한 제가 보기엔 빚이나 끌어다 쓸 백수 같았어요. 재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바로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했던 그 이야기였거든요. 아버지에 대한 외할아버지의 편견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셨나요? 재민이 간신히 물었어요. 딸이 그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제 반대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이만석이 말했어요. 재민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는 결혼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할아버지는 결혼했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손자분, 이름이 뭐라고 하셨나요? 재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재민이요. 강재민. 이만석이 답했습니다. 사위성을 따라서 강씨겠죠. 재민은 혼란스러웠어요. 자신은 이재민인데 할아버지는 손자가 강재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나는 다른 사람인가? 하지만 모든 조건이 너무 일치했어요. 그 후로는 연락을 안 하고 계신 건가요? 재민이 물었어요. 이만석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딸이 아이를 낳은 후 한 번 집에 왔어요. 100일 잔치 하루 전이었죠. 그때 나한테 말했습니다. 아빠, 이 아이만이라도 안아달라고. 재미는 숨이 막혔어요.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했던 바로 그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이만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애가 내 인생을 망쳤다. 난 그걸 축복할 수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재민은 의자를 꽉 붙잡았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바로 어머니를 평생 아프게 한 그 말이었으니까요. 딸은 아무 말 없이 아이를 안고 돌아섰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보다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뒤돌아봤던 눈빛이 더 오래 남더군요. 재미는 울컥했어요. 그 아이가 바로 자신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말했던 그 슬픈 날의 기억이 생생했으니까요. 지금도 후회하고 계신가요? 재민이 간신히 물었어요. 이만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후회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어떻게 연락을 하겠습니까?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고 그들도 이제 잘 살고 있을 텐데. 재미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분명히 자신의 외할아버지 같은데 손자 이름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를 그렇게 아프게 한 장본인이 바로 눈앞에 있다는 사실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면담이 끝나고 이만석이 나간 후 재미는 혼자 앉아 주먹을 꽉 쥐었어요. 설마 정말 외할아버지인가?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모든 상황이 일치했거든요. 그리고 만약 정말 외할아버지라면 재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면담이 끝난 후 오후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재미는 입소자들을 운동장으로 집합시켰어요. 하지만 마음은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이만석을 볼 때마다 어머니의 눈물이 떠올랐거든요. 오늘은 기초 체력 측정을 하겠습니다. 재민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제대로 안 하시면 다시 하는 거니까 정신 차리고 하십시오. 이만석은 다른 입소자들과 함께 줄을 맞춰 섰어요. 재민이 한 명씩 자세를 점검했습니다. 다른 입소자들에게는 좋습니다 하고 넘어갔지만 이만석 앞에서는 멈춰 섰어요. 이만석 씨, 발 간격이 어깨 너비보다 좁습니다. 재민이 차갑게 말했어요. 이만석이 발을 조금 벌렸습니다. 아직도 좁네요. 정확히 해주십시오. 다른 입소자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그 정도면 충분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재미는 계속 지적했습니다. 팔도 제대로 뻗지 못하시네요. 다시 하십시오. 이만석은 당황했어요. 자신만 계속 지적당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 청년 이름이 재민이라니. 우리 손자와 같은 이름이네. 스트레칭을 시작하겠습니다. 재민이 외쳤어요. 팔을 위로 뻗어주세요. 이만석이 팔을 올렸습니다. 재민이 바로 다가왔어요. 각도가 틀렸습니다. 더 높이 올리십시오.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이만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안 됩니다. 정확히 하셔야 효과가 있어요. 재민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속으론 분노가 끓고 있었거든요. 어머니를 그렇게 아프게 한 사람이. 이만석은 순순히 따랐어요. 재민이라는 이름 때문에 자꾸 손자 생각이 났거든요. 내가 손자한테 제대로 해준 게 없으니까 이 청년한테라도 잘해야지. 다음은 제자리 뛰기 차례였어요. 30초 동안 제자리에서 뛰겠습니다. 재민이 스톱워치를 들고 말했어요. 시작. 입소자들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만석은 고혈압 때문에 금세 숨이 찼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재민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리듬이 틀렸습니다. 더 빠르게 뛰십시오. 조금. 숨이 차서 이만석이 힘겹게 말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죠. 재민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다른 입소자들은 이미 끝났는데 이만석만 혼자 다시 뛰어야 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입소자가 속삭였어요. 왜 저 할아버지만 자꾸 그러지? 하지만 재미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분노를 참기가 어려웠거든요. 이만석은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숨이 더욱 찼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생각했어요. 내가 손자 재민이한테 해주지 못한 걸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이만석은 혼자 앉아 밥을 먹고 있었어요. 재민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식사 예절을 지켜주십시오. 젓가락 드는 법이 틀렸습니다. 다른 입소자들은 자유롭게 먹고 있었는데 이만석만 지적당했어요. 이만석이 젓가락을 다시 잡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아직도 어색하네요. 더 연습하십시오. 재민이 말했어요. 속으론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나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 훈련 시간이 됐어요. 이번에는 집단 행동 훈련이었습니다. 좌양좌. 재민이 구령을 외쳤어요. 입소자들이 일제히 왼쪽으로 돌았습니다. 이만석도 돌았지만 조금 늦었어요. 이만석 씨, 동작이 늦습니다. 다시 하십시오. 재민이 지적했어요. 이만석 혼자 다시 동작을 했습니다. 아직도 늦네요. 한 번 더요. 이만석은 여러 번 반복했어요. 다른 입소자들은 쉬고 있는데 혼자만 계속 연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투덜대지 않았어요. 손자 이름과 같으니까 뭔가 친근하게 느껴져. 재미는 이만석이 순순히 따르는 모습을 보며 더욱 화가 났어요. 지금은 이렇게 온순하게 굴면서 왜 어머니한테는 그렇게 매정했을까?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이만석은 다른 입소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소대장님이 나한테만 유독 까다로운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좀 이상하네요. 다른 입소자가 맞장구 쳤어요. 하지만 이만석은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젊은 친구가 열심히 해주는 건데 뭘. 그리고 이름도 우리 손자와 같아서 왠지 정이 가네요. 재미는 멀리서 그 대화를 들었어요.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자신의 이름을 언급할 때마다 묘한 감정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소등 시간이 됐어요. 이만석은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소대장 재민이, 우리 손자와 이름이 같네. 혹시 운명일까? 한편 재민은 분노와 혼란 속에서 잠들지 못했어요. 어머니를 아프게 한 그 외할아버지가 자신의 이름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사실이 견디기 어려웠거든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음 날 새벽 기상 나팔이 울렸습니다. 이만석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세면을 했어요. 어젯밤 재민 소대장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손자와 같은 이름을 가진 그 청년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오늘은 야외 훈련입니다. 재민이 운동장에서 외쳤어요. 산악행군을 나가겠습니다. 준비물 점검부터 시작하죠. 입소자들이 배낭을 메고 줄을 섰어요. 재민이 한 명씩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이만석 차례가 되자 유독 꼼꼼하게 살펴봤어요.
물통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았네요. 다시 하십시오. 이만석이 물통을 다시 고정했어요. 이제 됐나요? 재민이 흔들어 봤더니 이번엔 단단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산으로 향하는 길이 시작됐습니다. 재민은 앞장서서 걸었고 이만석은 중간쯤에서 따라갔어요. 전직 교도관 출신답게 체력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른 입소자들보다 오히려 나았어요. 좋습니다. 이 속도로 계속 가겠습니다. 재민이 외쳤어요. 이만석은 꾸준한 걸음으로 따라갔습니다. 재민이 뒤돌아봤지만 이번엔 지적할 게 없었어요. 1시간쯤 걸었을 때 첫 번째 휴식 시간이 됐어요. 10분 휴식하겠습니다. 입소자들이 돌 위에 앉아 물을 마셨습니다. 이만석도 숨을 고르며 주변 경치를 바라봤어요. 재민은 배낭에서 지도를 꺼내 경로를 확인했습니다. 그때 가방 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삐져나왔어요. 바람에 날릴 뻔해서 급히 잡았습니다. 이만석이 우연히 그 사진을 힐끗 봤어요. 잠깐이었지만 사진 속 남자가 자신의 젊은 시절과 닮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안고 있는 갓난아기. 혹시 그때 그 아기?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어요. 딸이 데려온 그 아기 말이에요. 하지만 너무 잠깐 봤고 갓난아기는 다 비슷해 보이니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소 대장님, 그 사진이. 이만석이 말을 꺼냈지만 재민은 이미 사진을 가방에 넣어버렸어요. 뭐가 궁금하신가요? 재민이 경계하며 물었어요. 이만석은 머뭇거렸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 같아서요. 개인적인 것입니다. 재민이 차갑게 답했어요. 하지만 이만석은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분명히 자신과 닮은 사람이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거든요. 혹시 잠깐만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이만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재민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출발 시간입니다. 재민이 일어나 호각을 불었어요. 입소자들이 다시 배낭을 메고 줄을 섰습니다. 이만석은 아쉬워하며 일어났어요. 뭔가 중요한 단서를 놓친 기분이었거든요. 두 번째 구간이 시작됐어요. 경사가 조금 가팔라졌지만 이만석은 잘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계속 그 사진 생각이 났어요. 분명히 내 젊은 시절 같았는데, 그리고 그 아기가 혹시 속도 조절 잘하고 계시네요. 재민이 지나가며 말했어요. 칭찬 같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건조했습니다. 이만석은 재민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혹시 그 아기와 닮은 점이 있을까 싶어서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산 중턱의 평평한 곳에서 도시락을 먹었어요. 이만석은 혼자 앉아 밥을 먹으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 사진 속 아기가 정말 우리 손자였을까? 소 대장님, 이만석이 다가가서 말했어요. 아까 그 사진에서 아기를 안고 계신 분이 혹시 누구인가요? 재민은 긴장했어요. 너무 예리한 질문이었거든요. 왜 그런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분이 젊었을 때 저와 닮아 보였어요. 이만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성함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질문이 너무 많으시네요. 재민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개인사에 관심 갖지 마십시오. 이만석은 서운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확신도 없는 상태에서 계속 물어볼 수는 없었거든요.
오후 훈련이 계속됐어요. 하산하는 길에서 이만석은 계속 재민을 관찰했습니다. 혹시 그 아기가 자란 모습이 이 청년일까? 하지만 28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길었어요. 재민도 이만석의 시선을 느꼈어요. 자꾸 쳐다보는 게 불편했습니다. 혹시 눈치챈 건 아닐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훈련소로 돌아와서 저녁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이만석은 다른 입소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늘 소대장님 사진에서 이상한 걸 봤어요. 뭘 보셨는데요? 다른 입소자가 궁금해했어요. 젊은 시절 제 모습과 비슷한 사람이 아기를 안고 있더라고요. 이만석이 말했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재미는 멀리서 그 대화를 들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점점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우연히 닮은 사람도 있잖아요. 다른 입소자가 말했어요. 세상에 닮은 사람이 셋은 있다고 하던데. 그렇긴 하지만 이만석이 말했어요. 뭔가 더 특별한 느낌이었어요. 마치 운명 같은. 그날 밤 소등 시간, 이만석은 침대에 누워 계속 생각했어요. 분명히 내 젊은 시절과 똑같았는데, 그리고 그 아기가 혹시 재민이었을까?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재민도 잠들지 못했어요. 할아버지가 사진을 봤다는 게 걱정됐거든요. 내일은 더 조심해야겠어.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도 들었습니다. 과연 이 의심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다음 날 아침, 이만석은 평소보다 더 일찍 깼어요. 어젯밤 내내 그 사진 생각 때문에 잠을 설쳤거든요. 세면을 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내 젊은 시절 같았는데, 혹시 정말? 기상 나팔이 울리고 훈련이 시작됐어요. 재미는 평소보다 더 경계하는 눈빛으로 이만석을 바라봤습니다. 어제 사진을 본 후 자꾸 의심스러운 질문을 하는 게 신경 쓰였거든요. 오늘은 체력 훈련을 강화하겠습니다. 재민이 외쳤어요. 팔굽혀펴기부터 시작하죠. 입소자들이 땅에 엎드렸어요. 시작. 재민의 구령에 맞춰 팔굽혀펴기가 시작됐습니다. 이만석은 74세 나이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따라했어요. 하지만 10개쯤 했을 때부터 숨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고혈압 때문에 혈압이 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이만석 씨, 자세가 틀렸습니다. 재민이 지적했어요. 엉덩이를 더 내리십시오. 사실 자세는 괜찮았지만 재민은 일부러 까다롭게 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의심하는 것 같아서 거리를 두려 했거든요. 이만석은 자세를 고쳤어요. 하지만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고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고혈압 증상이었죠. 계속하십시오. 재민이 차갑게 말했어요. 이만석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젊은 친구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일 수 없어. 다음은 윗몸 일으키기 차례였어요. 이만석은 이미 어지러웠지만 계속했습니다. 재민은 유독 이만석에게만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했어요. 각도가 부족합니다. 더 올라오십시오. 조금 어지러워서요. 이만석이 힘겹게 말했어요. 재민은 잠깐 멈췄습니다. 할아버지 얼굴이 창백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화가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럼 쉬었다가 다시 하십시오. 재민이 말했어요. 목소리에 걱정은 있었지만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어요. 이만석은 식욕이 없었지만 억지로 밥을 먹었습니다. 머리가 계속 아팠거든요. 재미는 멀리서 지켜보며 조금 걱정됐어요. 하지만 다가가지는 않았습니다. 오후 훈련이 시작됐어요. 오늘은 장애물 훈련을 하겠습니다. 재민이 외쳤어요. 로프 오르기, 철봉 매달리기 등 힘든 종목들이었습니다. 이만석은 첫 번째 장애물에서부터 힘들어했어요. 로프를 잡고 올라가려 했지만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더욱 어지러워졌어요. 이만석 씨, 왜 안 올라가십니까? 재민이 지적했어요. 다른 분들은 다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조금 컨디션이. 이만석이 말했어요. 하지만 재민은 들은 척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론 걱정됐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컨디션은 핑계입니다. 다시 하십시오. 재민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만석은 다시 로프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몇 발자국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왔어요. 다른 입소자들이 수군거렸어요.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저 할아버지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하지만 재민은 계속했습니다. 한 번 더 하십시오. 재민이 말했어요. 이만석은 로프를 붙잡고 올라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더니 몸이 휘청거렸어요. 할아버지, 한 입소자가 소리쳤어요. 이만석이 로프에서 떨어질 뻔했거든요. 재민이 급히 달려가서 붙잡았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재민이 물었어요. 목소리에 진짜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만석은 재민의 팔에 기대며 말했어요. 미안해요. 갑자기 어지러워서. 재민은 이만석을 그늘진 곳으로 부축했어요. 잠시 쉬십시오. 그제서야 할아버지가 정말 아프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를 미워하는 마음과 할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물 좀 가져다 주세요. 재민이 다른 입소자에게 말했어요. 이만석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혈압이 좀 올라서 그래요. 이만석이 말했어요. 약만 먹으면 괜찮아집니다. 재미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미워해야 할 외할아버지인데 아픈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거든요. 오늘 훈련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니에요. 계속하세요. 이만석이 일어나려 했어요. 내가 약해서 그런 거니까. 앉아 계세요. 재민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순간 할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이 분노보다 컸습니다. 저녁 시간 이만석은 방에서 쉬고 있었어요. 재민이 약을 가지고 왔습니다. 혈압약 챙겨 드세요. 고마워요. 이만석이 말했어요. 미안합니다. 젊은 분 걱정시켜서. 재민은 말없이 물컵을 건네줬어요. 그때 이만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어제 그 사진 한 번만 더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재민은 긴장했어요. 왜 자꾸 그 사진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냥 정말 궁금해서요. 이만석이 말했어요. 혹시 제가 아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재민은 잠깐 망설이다가 사진을 꺼냈어요.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을 것 같았거든요. 여기 있습니다. 이만석은 사진을 받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이번엔 확실히 볼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젊은 시절 모습이었고 안고 있는 아기는 이 아기가. 재민은 사진을 뒤집어 보여줬어요. 거기엔 어머니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재민아, 이분이 내 외할아버지야. 2007년 11월 15일. 이만석은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바로 그날이 손자를 마지막으로 본 날이었거든요. 이만석은 사진을 들고 있는 손이 떨렸어요. 사진 뒷면의 글씨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재민아, 이분이 내 외할아버지야. 2007년 11월 15일. 바로 그날 딸과 손자를 마지막으로 본 그날이었거든요. 손자, 내 손자구나. 이만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8년 만에 다시 만난 손자였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어요. 재미는 할아버지의 반응을 지켜봤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지만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노가 더 커졌어요. 이제 아셨나요? 제가 바로 그때 외할아버지가 거부했던 그 아이입니다. 이만석은 재민을 바라봤어요. 어릴 때 안았던 그 작은 아기가 이렇게 훌륭한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재민아,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재민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28년 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혼자서 저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아세요? 이만석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몰랐다. 정희가 혼자 널 키웠다는 걸 몰랐어. 몰랐다고요? 재민이 벌떡 일어났어요. 알려고 하지 않으셨죠? 외할아버지가 저를 거부한 후로 어머니는 연락도 하지 않으셨어요. 자존심이 상해서요. 재민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셨는지 아세요? 아버지 없이 자란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세요? 다른 아이들은 다 할아버지가 있는데 저만 없어서 얼마나 서러웠는지. 이만석은 말문이 막혔어요. 자신의 고집 때문에 딸과 손자가 그렇게 고생했다니. 재민아, 정말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잘못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 하나요? 재민이 소리쳤어요. 28년이라는 세월을 돌릴 수 있나요? 어머니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나요? 이만석은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너무 고집이 세었다. 정희 아버지로서 실격이었어. 재민은 할아버지의 눈물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그동안 미워해왔던 외할아버지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후회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재민이 말했어요. 어머니는 아직도 외할아버지 이야기만 나오면 울어요. 그때의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다고요. 이만석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정희가 아직도 울어? 네, 외할아버지가 저를 거부했던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하세요. 재민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였어요. 그날 어머니가 얼마나 절망했는지 아세요? 이만석은 그날을 떠올렸어요. 딸이 아이를 안고 돌아섰을 때의 그 뒷모습,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나는 정말 바보였구나. 바보라는 말로는 부족해요. 재민이 차갑게 말했어요. 외할아버지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때 밖에서 다른 입소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소 대장님, 괜찮으세요? 큰 소리가 나는데. 재민은 나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다시 방으로 들어온 재민은 더욱 차가운 표정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들킬 뻔했네요.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대하면 안 되겠어요. 재민아, 이만석이 불렀어요. 하지만 재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서는 소대장과 입소자 관계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접어두시죠. 재민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세요. 이만석은 당황했어요. 그렇게 차갑게 굴지 말자. 우리가 가족 아니냐? 가족이요? 재민이 비웃었어요. 28년 동안 가족 역할을 하지 않은 분이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하시나요? 이만석은 할 말이 없었어요. 재민의 말이 맞았거든요. 자신은 할아버지 역할을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어머니는 지금 어떻게 지내니? 이만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런 건 알 필요 없으세요. 재민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외할아버지는 이미 우리 가족을 포기하셨잖아요. 이만석은 가슴이 아팠어요. 재민아, 할아버지가 정말 잘못했다. 기회를 한 번만 주면 안 될까? 기회요? 재민이 사진을 다시 가져갔어요. 28년 전에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외할아버지가 선택하신 거예요. 재민은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내일부터 훈련은 계속됩니다. 감정적으로 대하지 마시고 규칙에 따라 행동해 주세요. 재민아. 이만석이 불렀지만 재민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문이 닫히고 방에는 이만석 혼자 남았습니다. 이만석은 침대에 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손자를 다시 만났지만 마음은 더욱 아팠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 얼마나 큰지 깨달았거든요. 28년. 정말 긴 세월이었구나. 이만석은 후회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을까요? 한편 재미는 자신의 방에서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할아버지와 함께 찍은 유일한 사진이었습니다. 미워해야 할 외할아버지였지만 아픈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어머니는 뭐라고 하실까? 재미는 생각했어요. 외할아버지를 만났다고 하면 어머니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됐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할아버지와 손자 모두 잠들지 못했어요. 28년 만의 재회였지만 서로의 마음은 여전히 멀기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상나팔이 울렸지만 이만석은 이미 깨어 있었어요. 밤새 잠을 못 잃었거든요. 손자를 다시 만났다는 기쁨과 그동안의 죄책감이 뒤섞여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재민도 마찬가지였어요. 외할아버지를 대하는 방법을 밤새 고민했지만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감정적으로는 미워하고 싶었지만 아픈 모습을 보니 걱정도 됐거든요. 오늘은 최종 야외 훈련입니다. 재민이 운동장에서 외쳤어요. 목소리는 평소처럼 단호했지만 이만석을 볼 때만큼은 미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산 정상까지 등반한 후 하산하는 코스입니다.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재민이 설명했어요. 이만석을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으신 분은 미리 말씀해 주세요. 이만석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손자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사실 어젯밤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아팠습니다. 등반이 시작됐어요. 처음엔 완만한 길이었지만 점점 가팔라졌습니다. 이만석은 뒤처지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고혈압 때문에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재미는 계속 뒤돌아보며 이만석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다른 입소자들에게는 그러지 않았는데 할아버지만큼은 자꾸 신경이 쓰였습니다. 왜 자꾸 걱정되지? 자신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잠깐 휴식하겠습니다.
재민이 외쳤어요. 사실 이만석 때문이었지만 티내지 않았습니다. 입소자들이 그늘에 앉아 물을 마셨어요. 이만석은 숨을 헐떡거리며 앉았어요. 어지러움이 심해졌지만 참았습니다. 재민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이만석이 억지로 웃으며 답했어요. 재민은 할아버지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걱정됐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럼 계속 올라가겠습니다. 재민이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론 이만석이 무리하는 것 같아서 불안했어요. 등반이 재개됐어요. 경사가 더 가팔라지면서 이만석은 점점 뒤처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입소자들이 먼저 올라가고 이만석만 혼자 뒤에 남았어요. 재민은 앞에서 다른 입소자들을 인솔했지만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이만석이 너무 느리게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괜찮을까? 걱정이 됐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재민이 급히 뒤돌아보니 이만석이 비탈길에서 발을 헛디뎠습니다. 몸이 뒤로 넘어가려는 순간이었어요. 할아버지, 재민이 본능적으로 소리쳤어요. 다른 입소자들에게 잠깐 기다리세요. 라고 외치고는 급히 달려 내려갔습니다. 이만석은 돌에 걸려 넘어지면서 무릎을 다쳤어요.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아파요? 재민이 달려와서 물었어요. 목소리에 진짜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조금 긁힌 것뿐이에요. 이만석이 말했어요. 하지만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고혈압이 심해진 것 같았어요. 재민은 이만석을 부축해서 안전한 곳으로 옮겼어요. 무리하지 마세요. 여기서 쉬고 계시죠. 구금약품으로 상처를 치료해 줬습니다. 미안해요. 발목을 잡게 돼서 이만석이 미안해했어요. 재민은 할아버지의 상처를 정성스럽게 감싸면서 말했어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안전이 제일 중요하죠. 그 순간 재민은 깨달았어요. 아무리 미워하려 해도 할아버지가 다치면 걱정이 된다는 걸 말이에요. 혈육의 정이란 그런 거였나 봅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죠? 이만석이 걱정했어요. 재민은 다른 입소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먼저 정상까지 올라가서 기다리고 계세요. 금방 올라갈게요. 이만석과 재민만 남았어요. 재민은 할아버지를 부축하며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괜찮으세요? 아프면 말씀하세요. 고마워. 이만석이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재민아, 할아버지가 정말 미안하다. 재민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를 더 조심스럽게 부축했습니다. 미워하려 했던 마음이 점점 흔들리고 있었어요. 정상에 도착했을 때 이만석은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재민은 급히 구급용품을 꺼냈어요. 혈압약 가져오셨나요? 재민이 물었어요. 이만석이 배낭에서 약을 꺼냈습니다. 재민이 물을 가져다 드렸어요. 천천히 드세요. 약을 먹고 조금 나아진 이만석이 말했어요. 재민아, 할아버지 때문에 훈련에 차질이 생겼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재민이 말했어요. 자신도 모르게 반말이 나왔습니다. 알아. 아니, 이만석 씨 건강이 더 중요하죠. 재민은 자신이 할아버지라고 부를 뻔한 걸 깨달았어요. 아직은 그럴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산할 때는 재민이 계속 이만석을 부축했어요. 다른 입소자들이 소 대장님이 참 친절하시네요 라고 말했지만 재민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훈련소에 도착해서 이만석을 의무실로 데려갔어요. 간호사가 상처를 다시 치료해 줬습니다. 큰 상처는 아니지만 나이를 생각해서 며칠 조심하세요. 재민은 이만석을 방까지 데려다 줬어요. 오늘은 푹 쉬세요. 내일 훈련은 빼드릴게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만석이 말했어요. 재민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재민은 문을 나서면서 잠깐 멈춰 섰어요. 할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미워해야 할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막상 아픈 모습을 보니 그럴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는 뭐라고 하실까? 재미는 생각했어요. 외할아버지를 걱정하고 있는 자신이 배신자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할아버지와 손자는 각자의 방에서 오늘 있었던 일을 되새겼어요. 28년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였습니다. 일주일 후 드디어 퇴소식 날이 됐습니다. 이만석은 가방을 정리하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손자를 다시 만났지만 마음의 벽을 완전히 허물지는 못했거든요. 그래도 지난 며칠간 재민이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는 것 같아서 희망이 생겼습니다. 오늘로 국가생활복무재활교육센터 1기 과정이 모두 끝납니다. 재민이 운동장에서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퇴소식 준비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 퇴소식이 시작됐습니다. 센터장이 나와서 인사말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배운 공동체 정신을 일상에서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명씩 수료증을 받는 시간이 됐어요. 이만석의 차례가 되자 재민이 직접 수료증을 건네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눈빛에는 따뜻함이 있었어요. 고마웠다, 재민아. 이만석이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그 순간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왔습니다. 머리가 핑 돌면서 시야가 흐려졌어요. 할아버지, 재민이 소리쳤어요. 이만석이 비틀거리더니 그대로 쓰러진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119에 신고하세요. 재민이 외치며 이만석을 부축했어요. 맥박을 확인해 보니 불규칙했습니다. 고혈압 때문에 쓰러진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재민이 이만석의 손을 꽉 잡았어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28년 만에 만난 할아버지를 이렇게 잃을 수는 없었거든요.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의료진이 이만석을 응급처치하며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재민도 함께 구급차에 탔어요. 보호자세요? 의료진이 물었습니다. 네, 손자입니다. 재민이 답했어요. 처음으로 자신이 할아버지의 손자라고 당당히 말한 순간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이만석은 응급실로 들어갔어요. 재민은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말했어요. 고혈압으로 인한 실신입니다. 큰 위험은 없지만 하루 정도 입원 관찰이 필요해요. 재민은 안도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연락해야 할까 고민됐거든요. 28년 동안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으니까요. 결국 재민은 용기를 내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저예요, 재민이에요. 재민아, 왜 이렇게 목소리가 어두워? 정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외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재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 쓰러져서 병원에 계세요.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어요. 뭐라고? 네, 민방위 훈련소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지금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계십니다. 재민이 설명했어요. 지금 가볼게.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8년 만에 듣는 아버지 소식이었거든요. 2시간 후 정희가 병원에 도착했어요. 머리가 하얗게 센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재민에게는 젊은 어머니였습니다. 재민아, 어머니. 재민이 달려가서 안겼어요. 할아버지는 지금 병실에 계세요. 의식은 돌아오셨어요. 정희는 병실 문 앞에서 망설였어요. 28년 만에 만나는 아버지. 어떤 얼굴로 마주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들어가 보시죠. 재민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병실로 들어갔어요. 이만석은 침대에 누워 있다가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정희를 보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희야, 아버지. 정희도 눈물을 흘렸어요. 늙어버린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거든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만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가 너무 고집이 세서 너와 재민이를 힘들게 했구나. 정희는 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 이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도 아이를 키워보니 아버지 마음을 알겠어요. 정희야. 이만석이 울먹였어요. 내가 혼자 재민이를 키운다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버지가 도와줬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아버지. 정희가 말했어요. 재민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잖아요. 아버지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재민은 어머니와 할아버지가 화해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28년간 막혀있던 가족의 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거든요. 다음 날 이만석은 퇴원했어요. 병원 앞에서 정희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희와 함께 사시죠. 그래도 될까? 이만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당연하죠. 가족인데요. 정희가 웃으며 말했어요. 재민이도 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싶어 해요. 재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 저희 집에 방 하나 비어 있어요. 할아버지 방으로 쓰시면 돼요. 이만석은 눈물을 흘렸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차 안에서 정희가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거예요.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요. 그래, 이제부터는 할아버지답게 살아야지. 이만석이 재민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늦었지만 할아버지가 많이 사랑해 줄게. 저도 할아버지 사랑해요. 재민이 말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이만석은 28년 만에 다시 가족이 된 기쁨을 만끽했어요. 정희가 준비해준 방에는 따뜻한 이불과 할아버지를 위한 소소한 것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세 가족이 함께 둘러앉았어요. 건배. 정희가 물잔을 들며 말했어요. 다시 만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건배. 이만석과 재민도 함께 잔을 부딪혔어요. 이만석은 생각했어요. 내 인생에서 제일 늦은 화해였지만 제일 따뜻한 가족이 되었구나. 28년의 긴 이별이 끝나고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상처는 치유됐고 사랑은 더욱 깊어졌어요. 늦었지만 행복한 해피엔딩이었습니다.
재미있었다면 박수 짝짝. 눈치 보지 말고 좋아요. 꼭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